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차시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색에 대해서 심리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하고 2차시 수업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수업이 좀 짧게 끝나지만 이게 그냥 실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못하면 이제 과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색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수양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뭐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색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업이 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색채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KSA0011,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안 스탠다드예요. 이 물체색의 색 이름들이 이 한국산업규격의 기본색이 10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10가지 색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요. 우리나라 이 색들은 KS 표준, 한국 표준 색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이 먼색 색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셀은 이 기본색을 5가지로 기본을 삼았죠. 그래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그 다음에 자주. 그렇게 이 색으로 해서 보라죠. 자주가 아니라 보라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입니다. 그렇게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를 그래서 빨강과 노랑 사이에 주황, 노랑과 초록 사이에 연두, 초록과 파랑 사이에 청록, 파랑과 보라 사이에 남색, 보라와 빨강 사이에 자주. 그렇게 해서 기본 5가지를 해서 그 사이사이 10가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안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이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색 10가지 색상안이고요. 거기에 이 분홍색과 갈색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레이, 블랙.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산업 규격의 기본 15색은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은 이 색종이 지금 이걸 이제 번호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 케이스 A001의 물체색의 색 이름들을 이렇게 지금 원래는 155색은 이게 전부 155색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5색을 뺀 거예요. 아까 색상안이 빨강부터 자주까지 있다고 그랬죠? 10가지. 그 다음에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입니다. 이게 일반 케이스에서 얘기하는 KS 표준색이 1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색상이 10가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색상 그거를 이렇게 펼쳐온 겁니다. 빨강에도 이렇게 다 다르죠. 빨강의 색입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좀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한 거고 이게 이렇게 주황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노랑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연두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초록도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청록도 이렇게 다르고요. 파랑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라고요. 이거는 퍼플입니다. 레드 퍼플이에요.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은 감성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그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색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KS 표준색 155색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휴 앤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휴는 색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색상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것을 우리는 휴, 색상에 대한 얘기고요. 톤은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제가 색조 톤에 대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1차시, 2차시 때 간혹 했을 겁니다. 지금 톤은 삼성석 중에서 색상은 휴라고 얘기하고요. 명도, 채도가 복합된 겁니다. 그게 톤입니다. 색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한 톤이다 그러면 이런 색들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진한 톤이다 그러면 빨강인데 이렇게 진한 색입니다. 어두운 톤이다. 빨강이 어두운 건 이겁니다. 빨강이 탁하다. 빨강이 흐리다. 빨강이 밝다. 빨강이 연하다. 빨강이 흰 거에 가깝다. 그 다음에 빨강이 밝은 회색이다. 빨강이 약간 회색빛이 난다. 그리고 빨강이 어두운 회색이다. 빨강이 검은 빨강이다.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여준 것을 10가지 색상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톤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톤, 밝은 톤, 연한 톤, 흰 톤, 밝은 회색 톤, 흐린 톤, 그레이 톤, 탁한 톤, 진한 톤, 어두운 톤, 어두운 회색 톤, 검은 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톤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고명도, 중명도, 중간색, 저명도, 채도도 여기가 선명한 것들은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라고 하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배색을 하거나 아니면 감성 배색을 하거나 아니면 색채 디자인을 한다든가 제품 색채를 한다든가 이런 환경 색채를 한다 할 때 모든 면에서 이 색조, 이 톤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5세에서 7세 아동들의 장난감을 디자인하시오. 색채 디자인 계획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세에서 7세 아동들은 뭐를 많이 할까요? 대부분은 이 밝은 톤이나 선명한 톤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밝고 선명한 그런 그 톤으로 장난감을 디자인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범위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때는 지금 이 색조, 이 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색채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컬러리스트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제가 제가 한단 대비라는 것을 하나 주제를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따뜻한 거, 난색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따뜻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뜻함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한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따뜻하고 차가움 이것들을 한번 표현하는 대비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은 팔레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색상 팔레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한 그런 대비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난색 계통으로 이거는 색종이로 한 거고요.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색종이가 없는 분들은 잡지책 있죠. 여성 잡지나
아니면 그냥 무슨 패션 잡지라고 그런 거에서 잘라서 색을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굳이 색종이가 없다면 이런 잡지책에서 오려서 붙여도 되고요. 이것도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한 색들, 이것들을 색을 칠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테마는 자유로운 거니까,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난 대비, 이 과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이거는 과제 2는 뭐냐면 중량감이다. 중량감은 뭐냐면 우리 1차시, 2차시 때 수업들에 대해서 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색을 칠하기 힘들고 색종이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잡지책에서 뭐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붙여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요거는 팔레트는 다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색을 칠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색 세 가지만 비슷한 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슷한 색들을 붙이시면 돼요. 똑같지 않아도 그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색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고명도, 이 가벼운 색들은 이런 흰색, 노랑, 고명도의 색들을 많이 쓰면 될 것 같고요. 무거운 색, 저명도의 색이고 짙은 회색이나 검정에 가까운 아주 어두운 색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색들을 이렇게 띠로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무거운 색을 뭐 이렇게 좀 진하고 어두운 색 계통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일은 이렇게 따뜻함과 차가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기는 이렇게 꼭 안 맞춰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A4 사이즈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 1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하시고 여기서 대표적인 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기는 요 세 가지만큼은 색종이나 아니면 색상 팔레트나 이런 것들에서 갖다 붙이기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잡지책에서 오려서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진한 색으로 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색종이를 하셔도 되고 오려 붙여도 되고 이미지를 잘라서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따뜻함만 느껴지는 거면 됩니다. 이거를 구체화해도 되고 추상화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학과하고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학과하고 이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 무겁게 느껴지는 그 중량감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은 뭐예요? 밝은 색들, 고명도의 밝은 색들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이다 그러면 어두운 색들이겠죠. 어떤 학생들은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렇게 색으로 구분을 해서 뭐 모자이크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컵을 하나 이렇게 여기다 색을 칠해요. 그래서 가벼운 컵, 무거운 컵, 뭐 그렇게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무거운 책, 가벼운 책, 뭐 가방, 가벼운 가방,
무거운 가방.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느낌만 가볍게 느껴지는 색들, 무겁게 느껴지는 색들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들을 편안하게 재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과 그 상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입력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여러분들 잘 수업을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